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직권면직부터 해가지고 징계위원회까지 영상을 찍었는데, 징계위원회 부분에 있어가지고 내용이 약간 오류가 있어가지고 113번 유튜브 영상을 새로 찍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법령이 좀 바뀐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새로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찍게 되면은 그 앞에 영상은 제가 없애겠습니다. 자, 일단 직권면직입니다. 법 10조인데, 여러분, 면직이라는 것은 특별한 행위 또는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공무원 관계가 소멸되는 겁니다. 면직, 직을 면한다는 뜻이죠.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시험에 나오지 않지만은 면직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원면직은 원에 의해서, 희망에 의해서 면직하는 거니까 사표를 스스로 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징계면직은 파면이나 행위과 같은 징계로 강제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거죠. 직권면직은 여기서 우리 공부할 거죠. 법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임용권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 동의, 주로 동의입니다. 동의를 받아서 신분을 박탈하는 것이 직권면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직권면직 사유, 이 법정 사유가 있다고 그랬죠? 자, 직권면직 사유는 크게 6가지가 있습니다. 대정법에는 6가지가 있는데, 해당되는 사람은 별정직 공무원은 제외니까 특정직과 일반직 국가공무원만 직권면직 사유에 적용을 받는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사유를 살펴보면 먼저 신체 정신 이상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다. 예를 들면 신체를 많이 다쳤다, 또는 정신질환이 있다, 뭐 조울증이 있다, 조현병이 있다, 뭐 이런 사람들 직권면직을 시킬 필요가 있을 수 있겠죠. 6개월입니다. 알아두시고, 두 번째, 니은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 태도가 극히 불량하여 부적합할 때는 고등징계위원회 동의를 거친 다음에 직권면직을 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 니은하고 비슷한 것이 미음입니다. 미음.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 성적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역시 고등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고 면직을 시킬 수 있는데, 니은과 미음은 직무수행 능력 부족, 근무태동 불량 또는 근무성적 불량해서 내용은 똑같은데 미음은 다만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이란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고등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게 한 이유는 직무수행 능력 부족 또는 근무태도 불량은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임용권자가 개신죄를 걸어가지고, 예를 들면 사소한 이유만으로 이 사람을, 특정한 사람을 면직시키면 곤란하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다음에 임용권자가 직권면직을 시키도록, 결국에는 이제 약간 근무 성적이 부족한 사람을 조금 신분을 좀 보장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좀 들어있습니다. 동의를 받게 한 것은, 자, 디귿입니다. 디귿이 제일 중요합니다. 직제와 정원의 개폐, 예산 감소 등으로 폐직 또는 가원이 된 때. 자,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 때는 대통령 경호실이었다가 문재인 대통령 때는 경호처로 직제가 변경되면서 정원도 줄었습니다. 당연히 예산도 감소됐겠죠. 그러니까 폐직, 직제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가원이란 말은 박근혜 대통령 때는 대통령 경호실 공무원의 정원이 만일에 700명이었다면 현재는 581명이기 때문에 100몇 명이 줄었습니다. 자, 이런 특별한 어떤 외적인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직권면직을 시킬 수 있는데, 가원이 된 사람을 뭔가를 경호처에서 내보내든지 다른 부서에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함부로 직권면직을 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세 가지를 좀 고려해야 됩니다. 뭐란 것입니다. 면직 기준에 의해서 면직을 해라. 즉, 면직을 할 때는 일방적으로 막 자기 마음대로 임용과자가 마음대로 하지 말고, 과거에 징계처분 받은 전력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 임용 형태라든가 이런 걸 보고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기준에 의해서 객관성 있게 하라는 뜻이 되겠고,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으라는 뜻은 이거는 본인의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직제와 정원의 개폐는. 그러니까 징계위원회의 동의가 아니고 인사위원회, 경호처 안에 있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서 직권면직을 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결혼시 우선적 재임용이 대상이 된다, 이 말은 경호처 공무원이 예를 들면 581명인데 한 명이 정년으로 나갔습니다. 한 명이 비었죠. 그럼 한 명을 충원해야 될 때는 과거에 직권면직 시킨 사람을 우선적으로 재임용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직제와 정원의 개표 예상 감소는 세 가지 면인결을 잘 고려해야 된다. 리을입니다.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에 복귀하지 않을 때 휴직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육아휴직, 출산휴직, 그 다음에 뭐 해외 연수휴직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휴직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복귀해야 되죠. 복귀하는 사람 직급면제 씌울 수 있겠죠. 비읍입니다. 해당 직급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 상실 또는 면허 취소로 담당 직무 수행에 불과하다. 예를 들면 경호처에 별정직 공무원으로 무도가 아니고 운전 특채로 별정직으로 채용되었는데 이 친구가 벌점 초과로 면허가 취소됐다. 그럼 운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직급 면직을 고려해 봐야 되겠죠. 자, 방금 살펴본 6가지 사유가 직급 면직 사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인사위원회입니다. 아까 인사위원회 심의 의결을 한다고 그랬는데 인사위원회는 경호처 안에 있는데 인사위원회와 실무위원회 두 개가 있습니다. 경호처 직원의 인사에 관한 정책 이런 걸 주로 심의하는 일인데 여기서 알아둘 것은 인사위원회 구성과 그 다음에 실무위원회 구성을 알아두는 겁니다.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인데 2급 이상 직원 중에서 처장 임명하고 그 다음에 위원은 5 내지 7인인데 3급 이상 중에서 처장 임명합니다.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은 3급 이상 중에서 처장 임명하고 위원은 4급 이상 직원 중에서 역시 처장이 임명하는데 위원회 숫자는 5 내지 7인으로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 확실한 거는 인사위원회 위원장의 직급은 2급 이상, 실무위원회 위원장 직급은 3급 이상이다. 요것만 알아두시면 위원회 직급은 그보다 한 등급이 낮다. 자, 2급, 3급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은 정년입니다. 정년. 자, 정년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령정년과 계급정년이 있습니다. 모든 공무원의 연령정년은 사실은 60세죠. 그런데 경호처 공무원만은 다릅니다. 짧아요. 경호처 공무원의 경호 근무의 특성 때문에 그러겠죠. 고도의 신체적 능력을 요하기 때문에 5급 이상은 58세, 6급 이하는 55세가 되면 집에 가야 됩니다. 일반 공무원보다 예를 들면 2 내지 5년을 못하게 되는 거죠. 감수해야 됩니다. 계급 정년은 2급부터 5급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2급은 4년, 3급은 7년, 4급은 12년, 5급은 16년인데 4, 7, 12, 16을 일단 외우라고 그랬고 이 계급 정년의 개념은 만일에 예를 들면 5급 승진한 해가 5급 승진한 때 나이가 만 40세입니다. 그러면 16년이죠. 16년이 지나서 4급으로 승진 못하면 계급 정년은 40세니까 56세가 되겠죠? 56세가 됐으니까 사실은 5급 이상은 58세가 연령직이니까 58세까지 근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급 정년 16년이 경감으로써 56세에 조기 퇴직하는 그런 제도를 계급 정년을 합니다. 이 계급 정년은 국정원, 경찰 이런 데 있고 군대는 계급 정년 유사한 제도가 있습니다. 자, 4, 7, 12, 16 확실히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강림된 경우의 계급 정년은 뭐냐면 여기서 강림을 알아둬야 되는데 강림은 밑에 있죠. 직제 정원의 변경 예상 감소로 어떤 사유 직위가 없어졌다. 이러니까 이 사람을 직급 면제로 내보내든지 아니면 하위 직급으로 한 단계 내려서 임용하는 것을 강림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외부 사유로 스스로 한 계급 내려가는 거예요. 강림. 강제로 내려가는 것은 강등, 징계죠. 강림은 징계가 아니고 일단 신분 변동사유입니다. 자, 여기서 강림된 경우의 계급정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보면은 계급정년의 경력을 산정할 때 강림되기 전에 상위 계급으로 근무한 경력은 강림된 계급으로 근무한 경력에 포함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본인이 4급으로 근무한 지 5년이 됐는데 어떤 사유가 발생해가지고 5급으로 강림되었습니다. 그러면 5급 강림되고 나면 됐을 때는 16년의 계급정년에 걸리는데 4급으로 근무했던 5년은 5급 근무한 그 계급정년 계산할 때 들어가느냐 했을 때 포함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5급으로 강림됐을 때 이미 강림되는 순간에 5년간 5급 근무했기 때문에 11년 더 근무하면서 11년을 더 5급으로 근무하면서 상위 계급으로 못 들어가면 계급정년으로 퇴직을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정년과 당년퇴직입니다. 자, 이 당년퇴직은 1년에 공무원들은 2번 있습니다. 매년 6월 30일에 한 번, 12월 30일에 한 번 하는데 언제 하느냐면 자기가 계급정년이든 연령정년이든
정년이 되는 날이 6월 30일 이전이면 6월 30일에 퇴직하고 7월 1일 이후면 12월 30일에 당연 퇴직을 하도록 1년에 2번 퇴직하는 것이 당연 퇴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계입니다. 자, 징계는 참고로 먼저 징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국가공무법상의 징계의 종류를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6종류가 있는데 중징계는 4개 있습니다.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강등은 환경벌 강제로 까내리는 거죠. 정직은 1개월, 2개월, 3개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징계입니다. 경징계는 감봉과 견책인데 감봉도 월급을 까는 거죠. 월급을 3분의 1을 까는 겁니다. 감봉 1개월, 2개월, 3개월 있고 견책은 주의를 주는 겁니다. 배제징계는 신분을 박탈하는 거기 때문에 파면과 해임 2가지면 해당되고 교정징계는 앞으로 주의해서 잘해라. 그런 신분을 박탈하지 않고 주의를 주면서 교정을 시키는 목적으로 하는 징계이기 때문에 강등, 정직, 감봉, 견책 4가지가 있다. 중징계 4가지, 교정징계 4가지.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리고 직위해제라든가 대기명령은 징계가 아닙니다. 주로 직위해제나 대기명령을 받게 되면 징계가 주로 따라오는데 반드시 따라오는 것은 아니고 한 8, 90%는 따라옵니다. 그러나 직위해제 됐다가 징계를 안 받고 원래의 직위에 또는 다른 직위에 복직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런 걸 알아두시고요. 징계가 아니다는 것만 확실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징계위원회 종류와 관할. 자, 요거 때문에 제가 영상을 새로 찍게 됐는데, 자, 일단 징계위원회는 대통령 경호처에 2개를 두는데 고등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 2개를 둡니다. 자, 징계위원회 종류에서 고등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를 나눠서 살펴보는데 먼저 고등징계위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은 경호차장이 되고 1급이죠. 위원회 숫자는 위원장을 빼고 4 내지 6명입니다. 아까 인사위원회는 위원회 숫자가 5 내지 7이 했죠. 1명이 적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공무원위원과 외부위원, 즉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공무원위원은 상급 이상 경호처직원 중에서 외부위원은 민간인 중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처장이 공무원위원은 임명하고 외부위원은 위촉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최근에 법령이 바뀌어서 외부위원의 자격, 외부위원의 수, 외부위원의 임기, 외부위원의 해촉사유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어서 영상을 새로 찍게 됐습니다. 자, 외부위원의 자격입니다. 법관, 검사,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에서 법률, 행정학, 경호 관련 학문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현직 교수죠. 현직 부교수 이상입니다. 3. 상급 이상의 경호 공무원으로 퇴직했는데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야 된다. 3년 이내는 안 된다는 거죠. 정관예우 오해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10년 부교수, 상급 이상 퇴직자. 상급 이상 퇴직한 지 3년이 지난 사람입니다. 외부위원회 숫자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다. 즉 만일에 위원장을 빼고 위원을 5명을 위원을 했다고 치면 외부위원이 적어도 3명은 돼야 된다는 얘기죠. 2분의 1 이상 되려고 하면. 자, 만일에 외부위원을 4명을 했다고 하면 반반이 되면 안 되니까 외부위원 3명, 내부위원 1명, 공무위원 1명을 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1년만 연임할 수 있다. 즉 길어도 6년까지 밖에 못한다는 뜻이 되겠죠. 자, 외부위원의 해촉 사유는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사실이 있다. 징계와 관련해서 돈을 받으면 뭐 안 되겠죠.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기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공무원 징계령 15조 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예를 들면 징계 대상자 또는 징계 혐의자의 친족 또는 직근 상급자였던 사람이 외부위원으로 들어왔다. 그는 공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죠. 그런 경우 스스로 회피해야 되는데 회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반드시 해촉해야 되는 필요적 해촉 사유가 되겠습니다. 4호는 필요적 해촉 사유입니다. 그 다음 5번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스스로 의사를 밝힌 경우. 그래서 1, 2, 3, 5번은 임의적 해촉 사유가 되겠고 4번은 책임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해촉해야 되는 필요적 해촉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통징계위원입니다. 위원장은
경호지원단장인데 제가 앞에 영상에서 기획관리실장으로 설명했는데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바뀌었습니다. 경호지원단장, 직급은 똑같은데 경호지원단장이고 위원회 숫자는 고등징계위원회와 동일하고 위원회 구성도 동일한데 다만 공무원 위원만 4급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한 단계 내려왔죠. 자, 외부위원회 자격도 조금 다른데 법관검사 변호사로 5년 이상이죠. 아까는 10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 등에서 법률, 행정, 경호관 학문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 재직자죠. 아까는 부교수였습니다. 그 다음에 경호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인데 퇴직일로부터 3년 경과자만 된다. 아까는 상급 이상 경호공무원이었죠. 여기는 그런 급수 제한이 없고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외부위원회 자격이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자격위원 이거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격 요건 잘 알아두셔야 되고 외부위원 숫자는 아까와 동일하고 임기도 동일합니다. 해촉 사유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외부위원회 자격만 보통징계위원회와 고등징계위원회 다르고 그 다음에 위원장이 고등징계위원회는 경호차장, 보통징계위원회는 경호지원단장이 한다. 이런 것만 잘 구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 위원회의 어떤 관할입니다. 관할. 어떤 사건을 취급하느냐. 자, 고등징계위원회는 1급에서 5급 직원에 대한 중징계, 경징계에 불문하고 모든 징계 사건은 고등징계위원회에 관할 사건입니다. 예를 들면 1급 직원의 감봉견책도 고등징계위원회, 5급 직원의 해임, 파면, 강등도 역시 고등징계위원회 의결사항이고 6급 이하 직원의 중징계 사건은 고등사건입니다. 예를 들면 6급 직원에 대해서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을 한다. 고등징계위원회 관할 사건이다. 그 다음에 징계위원회 관할이 다른 상하 지휘자가 관련된 징계 사건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상급과 7급이 공모해서 어떤 비위를 저질렀을 때 동시에 징계할 경우에는 고등징계위원회 산다는 뜻이 되겠죠. 자, 보통징계위원회 관할 사건은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경징계 사건만 합니다. 즉 6, 7, 8, 9급에 대해서 감봉견책을 할 때만 보통징계위원회 관할 사건이 된다는 뜻이 되겠고 두 번째는 징계위원회 관할이 다른 상하지휘자가 관련된 징계사건에서 고등징계위원회 의결로서 보통징계위원회에 이송한 하위지휘자에 대한 징계사건. 무슨 말이냐면 아까 상급 7급이 공모에서 어떤 비위를 저질렀는데 고등징계위원회 의결로 상급은 고등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하고 7급은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그때 하위지휘자 7급에 대한 징계사건은 보통징계에 산다. 위에 산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징계권자는 기본적으로는 경호처장이 징계권자입니다. 징계할 권한을 갖고 있는데 다만 대통령이 징계권한을 갖고 있는 경우가 딱 하나 있는데 5급 이상 직원의 파면 해임입니다. 이거는 고등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징계를 한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상은 무슨 말이냐면 공무원이 경호 업무를 수행하다가 죽거나 다쳤을 때는 국가에서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 보상은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또는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뜻이 되겠고 만일에 그 경호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에 사망했다면 그 배우자나 자녀나 부모 즉 유족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입니다. 경호처장은 직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국가기관 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의 장에게 공무원의 파견 또는 직원의 파견 기타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장비 지원 같은 거겠죠. 여기서 자 공공단체의 장에게까지 경호처장이 직원 파견 장비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경호 업무 수행 관련 관계기관과는 협조사항이 있습니다. 협조사항인데 뭐냐면 자 첫째는 자료 요청 및 협조 요구인데 처장은 경호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경호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관계기관에 근무할 예정인 사람에게 신원진술서,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을 정하는 증명서, 기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대통령 비서실이나 안보실, 기타 경호 업무 지원 관계기관에 근무할 예정인 사람은 대통령 경호 업무와 관계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그 사람에게 신원진술서를 내라, 가족관계 증명서를 내라는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러한 규정을 2014년도에 신설을 했습니다.
경호처에 임용할 직원, 임용 자격 심사를 위해서는 아까 5가지 서류가 명시되어 있었는데, 요거는 경호처가 아니니까 2가지 서류만 명시되어 있죠. 신원진술서, 가족관계 증명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또 관계기관에 필요한 정가조회 등을 요청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경호처장은 안전활동 등 경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관계기관의 경호국에 출입하려는 사람의 범죄 경력 조회 또는 사실 증명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대통령 비서실 직원이 경호국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국가안보실 직원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관계기관 직원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에 대해서 범죄 경력 조회, 사실 증명 등을 예를 들면 경찰 같은데 요청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대통령 경호안전대책위원회는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번거로움을 드려서 정말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